널리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 제가 잉태된 순간 들려온 소리입니다. 정말이에요.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 형태가 만들어지고 미모가 다듬어지는 동안 저는 친구들과 함께 다짐했습니다. 좋았어. 널리 세상을 아름답게 하자꾸나. 아, 제가 누구냐고요?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다들 똑같아 보인다고요? 여기 있는데 이거 손을 들어 표시할 수도 없고. 저희 가위들은 정확히 문명과 함께 태어나 문명을 선도해왔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역사는 가위의 역사다 라고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미용가위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위인전의 주인공이나 유명인사들은 되게 훌륭한 헤어스타일의 소유자들이죠. 당연히 저분들을 가꾼 가위들은 저희 가위들 세계에선 유명인사들이고요. 제 꿈이요? 당연히 최고의 미용가위죠. 꼭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누구를 만나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게 될까요? 드디어 제 일터로 출발합니다. 물론 저는 평생 한 직장에서 한 우물만 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죠? 왜 건물이 갈수록 낮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걸까요? 이제 다 왔답니다. 예, 제 일터가 이 근처랍니다. 꼬마야 안녕, 나중에 보자. 어디일까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가만, 나 심장 없는데. 여긴 그 유명한 명동? 거리가 듣던 것보다 한산하고 아담하네. 여기가 거기 맞나? 명동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럼 어디지? 속 탄다 정말. 아, 여기랍니다. 일단 소박하네요. 하지만 거치장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례합니다. 뭡니까 이건?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온 건가요? 다들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네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입사한 새내기 이발 가위입니다. 혹시 여기 제 또래는 없나요? 다들 너무 과묵하시네요. 상상도 못해본 일입니다. 제가 이런 곳에 자리를 잡게 되다니요. 제가 꿈에서 본 미래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제 일터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저 친구에 비해서 제가 외모가 딸립니까? 스펙이 모자랍니까?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긴데. 그렇다고 미련둬서 뭐합니까? 미련한 짓이지. 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좋은 붓이 화가를 가리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세 가리를 이렇게 사러 가실 때? 근데 걸러서 살 때는 내가 마음이 있는 놈 있을 때는 기분이 좋고, 마음이 없을 때는
이제 사학과도 이제 깔끔들 않죠. 이제 마음이 드는 가위는 갖고 와서 써보면 어지간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가위는 안 들죠. 저는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솔직히 저는 여기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응해 보려고요. 아,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이 바로 제 파트너 허광국 사장님입니다. 이발 경력이 50년에 가까운 베테랑이죠. 이제 17살 먹어서 보통 뱄죠. 뱄갖고서 여기 여름제는 이제 이 집을 사갖고 와서 이제 서울서 하다가 내려와서 이제 딴 집에서 이제 있다가 세워져 갖고 있다가 여기로 이제 문제는 79년도 보통 79년도 보통 여기서 허가 내갖고 하는 거죠. 그때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오래 배우시다가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내 집 사갖고 하니까 참 좋았죠. 애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고 그때는 참 재미나게 살았죠. 손님이 오셨네요. 저의 첫 고객입니다. 이거 은근히 긴장되는데요? 고객님,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어디 한번 골라보시죠. 아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드세요? 사장님! 고객님이 아직 안 고르셨는데요? 네, 사장님 어떻게 깎아달라고 얘기도 안 하셨는데. 네. 이제 머리 깎는 사람들은 다 알이요.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자기네들이 뭐 알아서 어떻게 깎아달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다 알으니까. 근데 어떻게 깎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한입기고 그렇게 웃으실 때가 아니죠. 지금 고객님이 불만을 토로하신 거 아닌가요? 이 사장님이 막 이렇게 잘라도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깎아달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야, 기봐. 마음이 드나 안 드나. 그래도 괜찮잖여. 응? 일단 이 사람들은 머리를 맡겼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 이제 보니까 우리 사장님 자만심이 대단하시다. 그 서울서 암만 머리 잘 깎는 사람도 잘 깎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런 데 와서는 이렇게 못 깎아. 제가 지레 겁을 먹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자신만만한 분과 함께라면 뭐든 못할까요? 서로를 믿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에? 이건 아니다. 아 정말. 아이.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야 자존심에 조금 상처를 입었지만 고객님이 만족하시면 됐죠 뭐. 어떠세요 고객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 열심히 했거든요? 첫 고객님이라 특히나 더 열심히 했다고요. 방금 이발하셨는데 모자를 쓰시면 사장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다듬어 드릴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청혼의 꿈을 품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저기요, 이제는 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요, 수제 맞춤 양복점입니다. 옛날엔 동네 양복점에서 옷을 만들었지만 요즘엔 주로 이렇게 공장형 양복점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어이구 내 정신 좀 봐. 난생 처음으로 말을 하는 거라 경황이 없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가위예요. 여기서 동료들과 함께 양복 제작 스텝으로 일하고 있죠. 척 보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요 굉장한 경력을 가진 최고의 가위들입니다. 제가 중간인데 25 먹었고요. 대부분은 비슷한 연배죠. 주물가위인 큰언니는 30도 훨씬 넘었는데 정확한 나이는 비밀이라네요. 물론 저희 파트너들의 경력이야 말할 나위가 없죠. 선생님은 경력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부터. 카메라 경력 없어도 일은 경력이 있죠.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50년 됐죠. 4.19 뭐 근무제부터 그럼 하신 거예요? 그렇죠. 5.16 때 4.19 5.16 된 거니까.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일을 하지만요. 저희 가위들은 반드시 정해진 파트너하고만 함께합니다. 우리 배울 적인 선생님이 가위만 그대로 더 터졌어요. 남해가 있으면은 사고 나는 확률이 많아요. 천을 이게 정말 자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 가위로만 써야지. 남다른 애착도 있지 않으세요, 가위에? 애착 있죠. 가위는 내 손에 맞고 이제 나하고 같이 한평생을 살았으니까. 듣자 하니 파트너에게 푸대접을 받는 가위도 있다던데 저희와 파트너는 언제나 서로를 아끼고 존중합니다. 손님이 오셨네요. 간혹 직접 찾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양복점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수제 양복의 제작의 시작은 재단입니다. 재단이란 주문자의 치수와 기호에 맞게 옷본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 옷감을 자르는 작업입니다. 문득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반짝반짝 빛을 내며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던 그 시절은 업계의 전성시대였죠. 고향에 양복 하는 분들이 좀 한 서너 분이 계셨어요. 그때는 좀 삼촌 친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해야죠. 그때는 많이 벌었었어요. 또 양복에 또 자부심을 갖고 항시 또 옷도 입어도 좀 모양이 이렇게 좀 보이다서 이렇게 멋쟁이라는 소문을 좀 많이 들었죠. 그때는 공무원 생활 하라고 그러도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그때 한 달 공무원 월급을 따지니까 우리 보름 이거 해서 버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생활비는 뭘로 옷은 뭘로 해 입고 술은 뭘로 먹어. 안 돼. 그때는 공부하는 것보다 나았죠. 일만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사행비가 얼마 안 되지만. 왜 배우시게요? 그때 인기 업종이었을 것 같아가지고. 인기 업종이었죠. 근데 양복, 양화, 이발 이제 그런 게 비해서는 이 양복이 인기 업종이었죠. 양복, 양화, 이발 이 직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가위입니다. 모두 가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직업들이죠. 그러니까 저희 가위들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있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은 실수도 아름다운 그런 시절이었죠. 다른 직업이랑 다르게 실수가 덕이 되는. 사고 같은 거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다시 그걸 해봐요. 사고 나면요 기진 다시 이제 끊어서 해줘야잖아요. 해주면 그곳은 우리가 해봐요 그걸. 사고 난 옷은 이제
물론 내가 그 분에 따라서 옷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입어야만이 되고 또 온단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속상한 길은 또 마음에 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얘기는 색상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해서 우리는 딴 사람은 사고가 나면은 몸이 다치지만 우리는 참 이래서 참 내 옷이 하나 생기구나 그래서 멋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딴지게로 우리는 많이 맞았어요. 맞아가면서 배우고 몇 번 또 때려치웠다가 다시 오고 그러다 이제 근데 그때만 하더니 맞고 일을 본다는 과정이 좀 고통스러웠죠. 그래 다시 시골 내려가고 공부한다고 내려갔지만 그게 이미 이제 때는 늦었고 공부할 시기는 그래 다시 이제 이걸 배우게 됐죠. 시절이 워낙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때가 너무너무 편하고 풍요로웠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특히나 저희 쪽은 일도 일이지만 작업 환경이 정말이지 엄청 열악했습니다. 그렇죠. 뭐 다락방 이런 데 조그만 데서 그냥 어떻게 그냥 그때는 좀 이렇게 큰 데가 별로 없었어요. 공장도 그냥 다락방 같은 데 이렇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 하는 데 있고. 일을 할 때는 허리를 펴기도 힘들었지만 일단 일터만 벗어나면 누구보다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거리를 누볐던 게 또 이분들이었다는 거 아세요? 요새 말로 하면 뭐 패셔니스타라고 해야 되나? 지금 연예인들 인명식이죠. 그때는 그런 거 손님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입는 거는. 그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그런 걸 원래 야한 걸 좋아해서 내가 그런 식으로 옷을 입으면은 나는 그때 당시에는 보통을 안 입어 남하고 똑같이 안 입어요. 특이하게 입고. 총각 때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람이 김현철이에요. 고향 우리 동창. 그분이 항시 나를 기다린 이유가 뭐냐. 우리 같은 경우는 양복을 항시 맞춰서 옷을 가지고 가면은 입고 가면은 지 이제 데이트 상대자를 꼭 뭐 내 옷을 나고 몸매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옷을 빌리게 됩니다. 패셔니스타는 아니라고요? 에이 30년이 넘은 사진이라는 점 감안을 좀 해서 봐주셔야죠. 그럼 그때 주로 여가 시간에 뭐 하셨어요? 젊으셨을 때? 멋지게 차려입고. 청춘 사바로 이제 극장에. 많이 성공하셨어요? 아유, 아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은 다 그게 추억이야 그게. 성환님도 그쪽에 만나신 거예요? 그래. 흔히 시골 사람을 부지런하다고들 하는데요. 부지런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이요. 일찍 일어나시는 거 좋다 이겁니다. 건강에도 좋다니까. 하지만 날도 채밟지 않은 꼭두 새벽에 꼭 이발소문을 여셔야 하나요? 사장님이 이러시는데 저희가 게으름을 피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요. 하기야 사장님이 이러시는 건 근 5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라네요. 사장님, 처음에 언제 이발 일 시작하신 거예요? 오래됐죠. 언제? 어떻게 하시다가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 어렵고 가난해서 이발을 기술을 배웠지. 집에서 배우다가 여지간히 배웠을 때 서울 가서 다시 배워갖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배워갖고 또 다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와서 거기서 질러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이 와서 산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땐 사장님도 아직 한창 때인데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여기로 내려오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여기가 뭐 어떻다는 게 아니라 답답하잖아요. 가뜩이나 늘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머리 깎을 때 의자를 가오지를 해가면서 의자를 돌고 돌아도 하루 종일 의자를 돌아도 의자를 한 바퀴를 못 돌아. 한 바퀴를 못 돌고 그냥 이자로 갔다 저자로 갔다 하지. 하루 종일 돌아도 의자 한 바퀴를 못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도. 그러니까 우리 이미용사들은 참 답답하게 사는 거지. 답답하게. 놈들 보기는 참 어떨려나 몰라도 답답하게 살았고, 한참 배울 때는 어디 가고 싶어서 여기 이발소를 문입어요. 가고 싶어서, 돌아다니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손님이 없을 때는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고, 노는 날은 무조건 버스를 타고 방향 없이 가는 거예요. 방향 없이 갔다가 이제 저녁 때 또 오고 그랬죠. 지금이라도 여기 분위기를 확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초현대식은 아니더라도 근대식 정도는 돼야 매일 뼈 빠지게 고생하는 저도 조금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감이 안 좋은데? 설마 정말 사장님,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사장님을 한낮이 다 돼서야 볼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매월 10일, 20일, 30일이 그날인데요. 정기 휴일이거든요. 이날은 사장님이 이발소를 비웁니다. 어디 가서 뭘 하시냐고요? 글쎄요, 뭐 저를 데리고 다니셔야 말이죠. 이날 저희들은 밀린 휴식을 취합니다. 저요? 아직 한창 때 아닙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끼리 신나게 놀아볼까요? 음악 주세요! 꽃이 피면은 돌아와줘요. 썰렁해라. 뭐 다들 워낙 점잖으신 분들이라 그냥 저도 조용히 쉬어야겠네요. 근데 사장님은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설마 직업을 바꾸시려는 건 아니겠죠? 한 달에 3번 득을 해야 하니까 한 번 노는 날만 안 와도 밭이 표가 나서 꼭 오야 하죠. 그래서 서울에서 생활하셨으면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거보다는 낫죠. 그러나 금전 관계로는 낫지만은 이제 사람 사는 그 여러 가지 그 사람 사는 것이 여기만 묻어져. 왜냐하면 여기는 공기 좋고 또 이제 밭에 와서 또 쉬는 날이면 일하고 또 여기 이 그늘나무에서 이제 쉬었다 또 일하고. 여긴 또 어디래요? 지금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보고 싶고 후회가 많죠. 많이 보고 싶어서 노는 날이면 꼭 한 바퀴씩 돌죠. 부모님 산소를. 재단된 옷본이 분배되면서 양복 제작이 시작됩니다.
상위 파트, 하의 및 조끼 파트, 마감 파트, 그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작업을 진행하죠. 저는 25년 동안 주로 하위 파트에 소속돼 있었는데요. 저도 저지만 경력 30여 년의 큰언니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두의 경력이 평균 30여 년? 뭘 맡긴들 못하겠습니까만 분업이 훨씬 능률적이거든요. 수제 양복의 전성기 시절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일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능률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땐 눈코 뜰 새 없이 어머 그게 아니네 우리는 눈도 코도 없지 어쨌거나 엄청 바빴지만 다들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일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사양때이지만 그때는 참 많았다고. 어느 정도였어요? 뭐 손이 4개였으면 좋았겠지. 그 정도로 바빴어요. 그때는 밤새 일한다면은 그때 타이밍이라고 있어요. 약이 타이밍은 이 약을 먹고 날밤을 한 2, 3일 보통 쏟아 이거면은 그럼 이제 우리는 밑에 보조를 한 2명씩 데리고 보통 일을 했어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잊고 먹고 일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이발을 하겠다고 창신동으로 갔거든요. 양복을 쫙 이제 드라이나 하고 멋쟁이로 이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딴 사람은 아이 옆구리 탁질래요. 나는 코피를 흘린지도 모르고 이 옷이 쫙 젖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모양이 비몽사몽에 타이밍 먹고 오면은 정신이 막 오면서도 졸음은 안 와요. 그러다 보면 그때도 간간히 유사일의 옷은 언제나 저희들 가위와 바늘 그리고 사람의 정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에 능숙해졌다고 작업을 쉽게 대하는 동료는 아직 본 적이 없죠. 왜 다 그래요? 할 때마다 어려워요. 양복 일은 할 때마다 배우고 오늘도 연구하고 내일도 연구하고 배우고 이 천이 다 똑같은 천이 아니거든. 120수, 150, 108수, 108수, 180수 그냥 울 또 훈방 그러기 때문에 다 매일매일 틀려요. 하지만 아쉽게도 수제 양복의 전성 시절은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기성복들의 대공세였죠. 과연 수제 맞춤 양복과 기성복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느냐 기계로 만드느냐 단순히 그 차이일까요? 아니요.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둘은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작업은 사람의 몸에 맞는 옷을 만드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치수는 사실 모두 제각각입니다. 팔이 긴 사람, 짧은 사람, 한쪽 팔만 긴 사람, 짧은 사람 모두 다른 치수란 얘기죠. 저희의 작업은 이렇게 다른 주문자들의 체형과 취향에 맞춰 옷을 만드는 겁니다. 이와 달리 기성복은 사람의 몸을 옷에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수제 맞춤 양복을 밀어내는 결정타 역할을 하게 될 줄 그땐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성복이 많이 나오면서 광고를 할 때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헐렁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던 옷처럼 이렇게 광고를 한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문구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기억을 해요. 그때서부터 그 대기업들이 기성복을 많이 대량으로 많이 하고 맞춤복이 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지 않았나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렇죠. 자기 몸에 딱 맞는 치수가 자기 치수라던 믿음은 그 무렵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고요. 때 맞춰 엄청난 물량의 기성복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세상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비정한 기계들의 힘은 업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던 동네 양복점들은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밌는 건 그거지요. 뭐 배울 적에 선생님들이 얘가 배워라. 너 배우면은 우리 나중에는 뭐 기술자가 없어도 뭐 자가용은 모셔갈 거라고 뭐 그랬는데 세월 지나보니까 뭐 모셔가긴 나이 더 일이 없네 배우네. 어라? 여기가 어디죠? 얘는 먼 친척 아인데 저희들 빼고 다들 모였네요. 저는 이런 데는 가자고 해도 안 가요. 고기 먹는 가위 보셨어요? 게다가 갔다가 괜히 이런 식으로 쓰이면 난감하죠. 재단 가위 품격이 있는데. 그나저나 이분들 회식 자리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5.16 지나기 전까지는 좋았는데 5.16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재건복 올려봐라. 공무원들 재건복 올려봐라. 그리고 양복에 약간 사연이 됐었어. 재건복 갖고. 그래도 16년 말까지는 좋아. 재건복도요. 양복점에서 했어. 뭐 당연하지고요. 당연했지. 박정희 정권, 박정희 정권 다 요걸 해가고 딱 망하고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재건복을 내가 배워가지고 할 당시에는 양복도 전당포에서 잡아줬어. 지금은 전당포 안 잡아줘. 그때는 양복도 전당포에서 잡아줬다니까. 당연하죠. 그런 상태였었어. 이게 초창기에 이제 그 양복 예전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종로 1가서부터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동대문, 신설동, 청량리가 가면서 계속 술 먹고 좋았던 시절 얘기들이네요. 근데요, 본인만 좋으면 언제나 좋은 시절 아닌가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앉았어. 형님 좀 앉았어요. 왜? 아까 왔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위만 같아라 라더니 그 말이 실감나는데요. 같은 가위라 그런가? 이렇게 손님이 북적대는 건 처음 봅니다. 근데 그 탓에 사장님의 오랜 친구분 순서가 뒤로 밀렸네요. 팥죽을랑 일단 머리 놓고 가서 이리 보고 와. 아니요, 성우야. 응? 머리 놓고 가라니까. 이게 아침 왔다가 또 가끔은 그냥 바빠서 그러시오. 좋아요. 조금 이따가 올게. 일 좋으시오. 이발 안 넣을 사람이요. 아니에요. 읍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발소인 덕도 있지만 아마 저를 믿고 찾아온 분들도 적지 않을걸요? 그런 사람들 떠나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 떠나면 해야지. 이 바구 같은 얘들 같은 애들은 떠나면 안 돼요. 그게 꼭 있어야 해. 그렇지. 우리네가 안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건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미용 공간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미용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랑방에 가깝죠. 그냥 바빠서. 저기 저 공중학과들 자꾸 기내가 가려들던 분이 그리고 여기엔 여기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합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쩐지 수긍하게 되는 그런 규칙이요. 빨리 앉죠. 한시라도 급한 사람이 빨리. 급한 볼 일이 있는 분 때문에 친구분은 또 차례가 밀렸네요.
내가 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지지방머리만 깎고 다니는 사장님이 무슨 일로 흥분하셨을까요? 이거 지지방만 이렇게 깎았다는 거 다 천약부고 다 천약부인데 비단만 잘라서 지지방머리도 있어 이렇게 머리 공짜로 깎아주는 사람이 지지배가 깎아주는 지지배가 있자 지지방머리 아니야 이거 그렇게 깎아서 대방머리로 너무 제가 이제 머리만 깎아주는 역시 우리 사장님 과감하시다니까. 근데 잠깐만요. 제가 자른 머리카락은 남겨두시는 거죠? 친구분이 머리 다듬어 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 뭐 잘 해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어떤 때는 마음이 그러면 잘 해주고 친구라도 어떤 때는 잘 안 해주고 그래. 이게 언제 이제 만나면 혼내야지 내가. 사장님은 친구분 이발해 주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네? 친구분 이발해 주시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뭐 어떤 생각이고 친구 만나니까 좋고 다른 분보다 더 신경 써주실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면 그냥 두간지가 그러고 내가 내 아들 조금 이쁘게 하느라고 신경이 크지. 아들? 이는 좀 바라는 거야 좀 봐. 여긴 아닙니다. 공장을 나설 때 제가 꿈꿨던 그런 곳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영감 맛있는 거 해줘야지. 웬일이야? 연소자 입장 불가 아닌가? 꼬마야, 원하는 스타일 있어? 아, 말할 필요는 없어. 내가 알아서 깎아줄게. 그게 여기 규칙이니까. 정말이지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매일 밤 일과가 끝나면 저는 이렇게 날도 벼리고 마사지도 받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누리는 호사라고나 할까요? 솔직히 이 직업이요,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저한테나 사장님한테나요. 매일매일 가위 가시면 가위 오래 못 쓰시겠어요. 그런 게 지금 그 저업 때도 위생교육을 받았지만 위생교육 그 전라도에서 온 사람 경상도에서 왔다거든. 조교가. 근데 경상도에서 오고 뭐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가위 하나 사면 뭐 10여 년 쓴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맞는 얘기라고. 예? 어떻게 더 10년을 쓰느냐고. 응? 우리는 가위 하나 사면 가위 하나 사면 1년도 못 쓴단 말이야. 네? 갈아서 애들 쓰기 때문에. 응? 그렇게 1년에 2개는 가지야 쓰는 거예요. 여전히 갈았으니까. 진짜요? 그런데 10여 년 쓴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이발사는 첫째는 첫째가 생명이에요. 가위가 잘 틀어야 일을 하고.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왜 이렇게 어질어질하고 오한이 나는 걸까요? 퇴근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저희는 이곳에 남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저희 동료들은 다들 과묵해서 밤엔 늘 이렇게 조용. 미싱, 뭐 불만 있니? 조용히 해.
여기 친구들과 늘 함께였던 건 아니에요. 처음 만나는 친구도 있고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도 있죠. 어머, 이 친구들은 여전히 사이가 좋네. 지금 뭐였죠? 제가 뭘 잘못 봤나요? 누구세요? 여긴 다들 오래되신 분들이네요. 좋으시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요, 그냥 그럴 것 같다고요. 가봉한 옷을 언제나 제일 먼저 입어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유, 너 왜 그래? 아유, 죄송합니다. 애가 흥분했나 봐요. 가봉이란 완성품을 만들기 전에 몸에 잘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임시로 꿰매 놓는 겁니다. 이거 배가 볼록 나오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줄여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한 1인치 그리고 여기서는 1 한 4분의 3 가까이 그래야 배가 깎고 지금 가봉옷을 입어본 주문자의 요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제 양복의 제일 큰 장점이 바로 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도 이제 기장은 이 과정이 있어 옷에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몸에 옷을 맞추게 되는 거죠. 네, 이거 좀 하고 기장은 가봉을 마치면 재단사의 수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완성품 제작에 돌입합니다. 가는가? 아니. 자칫 한눈을 팔았다간 주문서와 다른 옷이 나올 수 있어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어떨 땐 이 공간에 정막이 흐르고 오직 사각사각 원단을 자르는 제 소리만. 어이 미식 너 정말. 야식 시간입니다. 아이고 냈다니까. 늘 시간에 쫓기는 처지인지라 식사도 이렇게 때우고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작업 환경이 썩 쾌적한 것도 아니고 일이 편한 것도 아니고 보수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편하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게다가 사양길에 접어든 지 오래인 이 일에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이 넘도록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옷이 완성됐습니다.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고 해도 이 순간은 언제나 긴장되는 거 있죠.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옷은? 예, 아주 잘 꾸며졌습니다. 옷이 마음에 든다는 그 한마디를 듣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침침한 공간도 싫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아무래도 일이 잘 나왔을 때, 옷이 잘 맞았을 때, 이제 손님 옷이 그때는 참 뿌듯하잖아요. 기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옷도 내가 내 작품을 뽑았을 때 손님을 직접 입혀보고 손님이 오케이 했을 때 가장 그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기분이 좋죠. 기분이 많이 좋다가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사람들도 또 멋있고 그러면 더 좋죠. 새로운 손님의 만족을 위해, 아니 사실은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 다시 시작입니다. 벌써 겨울이네요. 저 어때 보이세요? 지금쯤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을 줄 아셨죠? 잠시 실망은 했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수야 있나요? 저요,
이래봬도 뼈대에 있는 집안 출신입니다. 그때랑 달라진 거요? 별로 없는데요. 사장님이 늘 그래온 것처럼 저도 이 자리를 줄곧 지켜왔습니다. 손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자, 또 일을 시작해 보실까? 일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내가 몸 아파서 묻을 때까지는 해야죠. 저요? 저는 언제까지냐고요? 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그날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머리를 다듬어준 사람들은 그 이후에 또 왔고 또 왔고 다시 왔습니다. 기대했던 거랑은 달랐지만 결국은 제가 애초에 원하던 일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사장님 곁을 지켰던 가이들입니다. 저도 이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지 뭡니까? 현장을 떠나지만 아주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조금은 아쉬워요.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